안녕하세요. 3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인 내 마녀의 날을 맞아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의 영토 일부를 영구 합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장중 하락세가 보여지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을 위함이다, 약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며 3대 지수 모두 반등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좋잖아요. 했을 때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내용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명분으로 잡고 있는 게 무엇이다? 인질석방 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 왜 안 하냐? 그래서 우리는 인질석방 꾸준하게 안 할 경우에 영구적으로 가자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명분 요거 줄 때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루에 가자 주민이 32명 숨졌다라고 하는데 4일을 기준으로 더해서 보면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국외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이 정말 많이 사망하게 된 거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나올 파장도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하마스 뒤에 있는 이란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에도 다만 이제 그나마 좀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예외를 주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매겼을 때 보복으로 관세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몇몇 국가를 제외한다면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EU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요, EU 전체의 경기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0.3 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EU가 보복 관세를 매기잖아요. 마이너스 0.5까지 경기 성장이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 요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대장은 독일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EU가 보호관세를 매기면 미국은 더 할 것이단 말이죠.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들이 될 텐데, 그런데 가만히 이걸 지켜만 보고 있는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방향으로 이걸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한 번으로 미국에서 관세 올리고 끝날 가능성 이게 보여지고 있다.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트럼프의 요 관세가 마무리가 딱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최대한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연성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랑 이제 맞물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금리 인하 관련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부분 어떤 게 핵심이다. 뭐 양적 긴축이나 이런 거에 속도 둔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딱 적정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올라가면 터질 거거든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보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실제로 잡히고 경기가 약간 둔화된 상태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두 번 금리 인하 그대로 될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속도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건 금리 인하가 연이어서 될 수 있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3% 아래까지 떨굴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시장에 선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떨어졌던 거 싹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증시의 전성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돈 푼다는데 그 누가 나쁘게 이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67.3%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과거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늦춰지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널널하게 보시면 되고, 이게 연결돼서 내년까지 어떻게 파급을 줄 수 있는지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68.28달러로 플러스 0.31%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유럽은 돈 푼다 해서 뭐 군축도 다시 한다,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럽 증시. 근데 금리 인하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4월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 5천억 유로 경기 부양책 상원에서 통과됐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독일 증시는 더욱더 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유럽 쪽은 많이 힘들었던 거 좀 머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유럽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있다면은 이번에 여기에 영향받아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한국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이크론, 이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죠.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미래에 대한 약간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피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론이랑 정확하게 같은 사업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조정세가 이 한국 반도체 소부장까지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보람 분다 만다 하는데 다시 꺾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딱 나왔을 때 방향이 다시 잡힐 수 있냐 생각을 하면 다음 세대 HBM 누가 먼저 할까? 지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3세대 있잖아요. 요거 판매하는데 이제 회사 전체 공장에 90% 이상이 여기에 묶여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주문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요거 네 번째 버전을 제대로 작용을 못 시키면은 그러면 한 세대 떨어진 부분으로 다 이렇게 올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판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의 전성기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 먼저 하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 확 올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향후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되면은 이걸 사가는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객사의 판매로까지 잘 연결된다면 말도 안 되게 또 한번 매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서 또 한번 진화가 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지금 이제 렌트, 리스 얘기 많죠.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게 성장성은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은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대마라는 게 기대감을 먹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계속되고, 대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가 가지고 있죠. 30조에 대한 평가까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태, 요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요 상황 때문에 시장 전체가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르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든 뭐 금양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경쟁자가 이렇게 차근차근 죽어나가면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앞서갈 수 있겠죠. 그럼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건 그만큼 또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그들의 가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되게 좀 선점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증시에도 주가에도 영향 올 수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원유 많이 생산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테마와 함께 미국산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풍력은 안 좋아해도 태양광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덤핑으로 들어오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한국 기업이 여기에 수혜를 받는 게 많다 보니까는 태양광 안 좋은 거 아닌가? 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막 폭발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지켜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갈아 끼울 때 중국산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 이 패널을 뺀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사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전력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 꺾일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주요 대기업 자사주 매입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앞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이나 이런 게 좀 짜다라고 했던 쪽들 같은 경우, 특히나 지분율이 대주주가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평가가 된다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관심이 없더라도 어느 순간은 터질 수 있겠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제 순수하게 공부의 관점으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신 다음에 하트나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딛고 머리 들리는 거 생각해보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 어떤 게 떠오르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지는 게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의 수주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대형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5년간 50기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게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을 좀 높게 목표로 잡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겠냐? 근데 저는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국제 정세를 좀 이해를 해야죠. 원전 관련해서 설계는 미국도 하고 유럽의 프랑스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도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방 진영에서 배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쪽에 G나 웨스팅하우스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설계를 우선시하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이제 제작하는 걸 좀 우선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딘가에 하청으로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로사톰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쪽을 배제하면은 이걸 그나마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국, 일본, 프랑스 요쪽인데, 근데 일본에서 이게 가능한 데가 히타치랑 미쓰비시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히타치는 G와 함께하고 있죠. 근데 G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수주를 받는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많이 안 들려오죠.
제 생각인데 히타치는 아마 일본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미쓰비시 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거를 이제 두산이랑 좀 나누어 갖는 요 순간도 올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다? 한국이랑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의 이쪽이랑 원전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청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쪽보다는 부산 쪽이 조금 더 좀 손이 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프랑스도 있지 않냐?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이전에 이 원전 제작 수주 가격 비교해 봤잖아요. 프랑스는 안 됩니다. 여기는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이전에 그 체코 쪽에 수출을 했을 때 막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게 다 국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배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국제로 돌아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1등 점유율이니까 단가도 싸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한동안은 우리 쪽 위주로 해서 쭉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원전 SMR 전부 두산 쪽이 먹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뒤에 수주 잔고가 20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가스터빈도 장사가 잘 됩니다. 전 세계 세개 회사가 점유율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다? G, 버노바, 지멘스, 에너지, 히타치. 근데 모두 3년치 이상의 일거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나는 좀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막 상용화했고 공장의 캐파가 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 우리 쪽 오세요. 지금 한국에서 실증이 되어 있고 이번에 사우디도 진출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레퍼런스가 확보가 된다면은 두산 쪽으로도 일거리가 조금씩 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우리 요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지금 G, 지멘스, 히타치 싹 다 수십조, 거의 100조 가까운 이런 모습 시가총액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뭐 송배전 관련된 장비들의 실적도 좋긴 하지만 가스터빈이 약간 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 있는 시장이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편안하게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딜 하고 있죠. 가스를 사용하는 거 훨씬 더 많이 늘리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게 될 거고, 그럼 수주 잔고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편안하게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들기 되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이제 큰 손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도록 하면 다시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런 수급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들여오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횡보 구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볼린저 하단 찍고 이번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21선 위에서 버티면 상단까지는 기본으로 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항상 돌파할 때마다 크든 작든 올라갔었죠. 그냥 위에서 타고 올라가면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과거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부근 돌파하면 어떤 게 보여진다. 그 이전의 차트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여기가 신고점의 느낌으로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호재와 함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고점 돌파하면 이게 파급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쭉 밀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무엇이다? 실적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컴백하고 있으니 이어진다면 이 역시 편안하게 보기 좋은 근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21선 위가 제일 중요하며 올라갈 때 볼린저 상단 돌파하면 이때 파동 나오는 거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계속 버티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쭉 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